때 도시방재안전연구소가 제작했습니다. 청소년 가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비록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출을 생각해본 학생은 상당수입니다. 어제 정순의 집 또 난리였었대. 또 왜? 걔네 부모님이 또 싸웠는지 옆집에서 신고해서 경찰차 또 왔었나봐. 진짜?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 나 같으면 벌써 집 나갔다. 야, 너 뭐라고 했냐? 내가 뭐 틀린 말 있냐? 야, 그만해봐. 야, 쟤네 집 어제도라며? 그래? 야, 어떤 놈이든 한 놈만 걸려라. 야 정수야 너 좀 왜 이래? 어? 예전에 안 그랬잖아. 너도 상관하지 마. 저기 엎어져 자는 게 누구야? 야! 정수 교무실로 따라와. 정수야 너 요즘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너 안 되겠다. 내일 부모님 좀 모시고 와야겠다. 엄마, 내일 선생님이 그래, 엄마 아빠 다 보기 싫다. 그냥 집을 나가자. 아이고 씨. 야, 너 집 나왔냐? 아니? 야, 놀랄 거 없어. 난 갈 곳 없으면 같이 놀자는 거야. 내가 좋은 거 많이 알려줄게. 그래, 가자. 그래, 가자. 야, 배고프지? 밥이나 먹자. 나 술 마셔본 적 없는데. 야, 괜찮아. 넌 이제 자연몸이잖아. 야, 집에서처럼 간섭하는 엄마가 있냐? 아니면 이런 거 먹지 말라는 선생이 있냐? 아, 마셔. 야, 먹자. 와, 건배! 건배 드릴까? 야, 너도 펴. 펴봐. 먹자. 먹어. 야, 담배 좀 사와라. 야, 돈 다 떨어졌어, 임마. 저기 있네. 야, 너 돈 있지? 맡기 싫으면 빨리 내놔라.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얼마야? 100만 원인데? 아이씨, 다 가지고 다니라. 어?
여기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지? 죄송해요. 잘못했어. 회장님 집을 나와 전화를 하고 있나요? 정수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게 무슨 일이니? 응?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절대 가출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정수의 가출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비행 범죄에 가담한 죄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정사 문제도 있었고 어머니가 성적 때문에 자꾸 그리고 친구들도 물 안 좋은 친구들을 다 보다 보니까 여러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들은 갈 곳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기 쉽상. 문제는 가지 말아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행과 범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야, 정수 요즘 너 왜 그래? 친구들한테 안 쓰던 주먹도 쓰고. 누가 나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야, 정수 우리 여기 가보자. 어딘데? 여기 가면 네 고민 다 들어줄 거야. 빨리 와봐. 어딘 갔는데? 네 고민 다 들어줄 거라고. 빨리 와봐. 그래, 그동안 어떤 일이 그렇게 가장 많이 힘들었니? 부모님께서 매일 싸우세요. 이대로 가다가 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선생님 찾아와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을 곳이 없잖아. 있을 곳이 없어서 아마 정수도 길거리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정수가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도 정말 몰랐어요. 정수 혼자서 이렇게 마음속 고민을 거의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동안 아빠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수야, 이번에 엄마하고 아빠도 상담받기로 했어. 앞으로 좋은 모습, 변하는 모습 보여줄게. 앞으로 아빠가 나한테 잘할게. 가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지금 현재 무기력하고 삶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뭐 희망도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게 친구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주변에 뭐 부모님이 됐든 혹은 전문가가 됐든 찾아가서 힘든 것을 꼭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고민거리들로 밤잠을 설치는 나날들. 가출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되돌아오기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민은 나누고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의 손길은 늘 옆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은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위기에 빠진 가출 청소년 문제를 진단해 봅니다.
미래의 희망찬 꿈만 꾸기에도 바쁠 청소년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 모텔방에서 살해당한 아이 역시 거리를 방황하던 가출 여중생이었습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런 일이어서 많이 안타까워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들이 가출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출을 하는 걸까요?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 간의 갈등으로 가출했다는 응답자가 61.3%나 됐습니다. 그 외에도 간섭받기 싫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가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뒤를 따랐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가정에서 상처만 받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제대로 성장해 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가고 있습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직접 만나보기 위해 가출 청소년이 가장 밀집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 한 패스트푸드점. 구석 한편에서 잠을 자는 학생들을 발견했는데요. 혹시 학생이에요? 네. 근데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성태와 중학교 3학년 은주는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제작진의 설득 끝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끼리 맨날 싸우고 맨날 들어가기만 해도 때리시고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나온 지 이제 한 달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가출을 하니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는 것은 PC방이나 찜질방, 지하철 역사대 아니면 방금처럼 잔 것처럼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거는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가출 후 아이들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은 바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날은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고 잠잘 곳도 마련하지 못한 날은 오늘처럼 패스트푸드점이나 공원에서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많이 추울 때도 있고 추울 때 막 배고프고 그럴 때 보면 제 집에 가서 이제 따뜻하게 밥 한 번 먹고 싶어요. 부모님이랑 무서워가지고 언제 들어갈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미성년자라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배고픔은 범죄로 이어집니다. 배고플 때 애들끼리 모여서 절도도 하는 거 같고 막 마트 큰 데 가가지고 음식을 훔치고 그러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무서운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잠을 자면서도 내일 아침을 걱정해야 하는 성태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작은 범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반복되면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죄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씩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오는 성태가 없었으면 어떻게 지냈을지 은주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끈끈해 보이지만 서로 만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사이입니다. 가출팸? 거기서 만난 사람. 그 랜덤 채팅에서 또 만났어요. 가출팸이란 가출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텔이나 원룸을 빌려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는 집단을 말하는데요. 두 사람 역시 거리에서 만난 가족입니다. 성태는 누구보다 살뜰히 은주를 챙기고 은주는 그런 성태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 은주는 랜덤 채팅이라는 휴대폰 채팅에 빠져 삽니다.
이 휴대폰 앱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고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아저씨들이랑 만나서 모텔을 간다든가 술집을 갔다든가 가서 하고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은주는 많은 여자 가출 청소년들이 이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점점 돈을 구하기 힘들어져서 은주도 쉬운 돈벌이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먹고 자고 할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는 것 같은데. 가출팸은 외로운 친구들끼리 서로 의지가 돼주기도 하지만 때론 무서운 범죄 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벌어 가출팸을 먹이기 위해 자진해서 성매매에 나서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집단에게 강제로 끌려다니며 성매매를 강요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을 하는 은주를 이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작진과의 오랜 대화 끝에 두 사람은 일단 가족이 아닌 청소년 쉼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사건의 희생자와 모텔에서 발견된 15살 여중생 역시 가출팸을 전전하며 성매매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소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과 뒤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생활 지원과 선도,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109개의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이외에도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나서서 가출 청소년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종 유괴 예방 교육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매해 아동 실종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만 보더라도 실종 유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아동안전 전문가 케네스 우든 박사에 의하면 아이들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 유괴 실험에서 엄마가 많이 다쳤으니 어서 가자라는 말을 듣고 유괴범의 차에 타기까지는 22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실종 아동의 정의인데요. 실종 아동의 정의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취,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을 지배하에 두는 거죠. 그래서 유인 또는 유기, 또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출하거나 단순히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단순 실종 아동이라고 하고요. 또 약취나 유인, 유기, 사고 등의 범죄가 의심되는 사유로 인해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경우는 범죄 실종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종 아동의 유형입니다. 아이들이 길을 잃은 경우 미아가 있겠고요. 또 돈이라든지 성적인 만족이라든지 양육하기 위해서 강제로 데려가는 유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출,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또 보호자가 안타깝지만 아동을 버린 경우, 유기까지 실종 아동의 유형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종 유괴 예방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겠고요.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3조 아동안전 보호 인력의 배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경찰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아동안전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은퇴한 노인 전문 인력을 선발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 또 범죄 우려가 높은 곳에 배치를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안전 지킴이는 아동안전 지킴이 집과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 집은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안전드림 홈페이지는 사회적인 약자에 관한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아동안전 지킴이 집은 보시는 것처럼 경찰과 또 지역 주민이 아이를 함께 보호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표시가 있는 곳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보호했다가 보호자나 경찰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문구점,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약국 등의 안전 지킴이 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안전수호천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신뢰성 있는 업체의 외근 사원을 수호천사로 위촉을 해서 외근 활동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배원이라든지 또 모범 택시 운전자회, 학원 차량 기사님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 실종아동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은 실종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종이 발생했을 때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고 다시 복귀한 후에 사회에 적응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 아동 등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실종 당시에 만 18세 미만인 아동, 그리고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까지 모두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종아동 발견 시 지침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실종이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다. 그럴 때는 가장 먼저 112나 또 실종아동 찾기센터 182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일단은 제자리를 그대로 서서 장소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시고요. 아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일 거기 때문에 잘 달래서 부모님 연락처를 묻고요. 안내방송을 요청한 후에 경찰서로 인계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종 시 보호자의 행동 지침입니다. 일단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셔야겠고요. 그 후에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아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증거들은 그대로 보존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두시는 것, 그리고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접수를 하시고 경찰의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는 이 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를 하실 때는 신고천 112나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182로 하시면 되겠고요. 신고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셔야겠습니다. 아이의 나이, 그리고 잃어버린 일시와 장소, 그리고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아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신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의 최근 사진,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부모 연락처까지 같이 신고사항으로 포함하시면 되겠고요. 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 전문기관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종 유괴 예방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